청취자께서 보내주신 7월 초 AI 타임스 기사 묶음, 지금부터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정말이지 요즘 AI 분야는 뭐랄까 숨가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기사들을 보면서요, 기술 발전이 얼마나 눈부신지 그 현장을 좀 생생하게 느끼는 동시에 그 이면에 숨어있는 좀 복잡한 문제들, 고민거리들까지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기술의 밝은 면과 또 어두운 면을 넘나들면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연결고리 같은 걸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도 뭐랄까 계속 같이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죠. 이번 기사들 보시면서 청취자께서는 특히 어떤 부분들이 좀 흥미로우셨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제 눈길을 가장 먼저 끈 건요, 역시 그 쏟아지는 신기술 소식들이었어요. 구글이 그 동영상 만들어주는 AI 있잖아요. 비오3. 이걸 벌써 159개국으로 확대하고 심지어 영화 제작 도구 플로우라는 것까지 공개했더라고요. 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기술이 확 퍼져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일본 스타트업 사카나, 여기서 내놓은 집단지능 시스템, 이것도 아이디어 자체가 되게 신선했어요. 여러 LLM들이,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들이 각자 잘하는 걸 맡아서 협력한다니 무슨 전문가 팀 같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개별 모델보다 성능이 30%나 더 좋다는 결과는 단순히 성능만 좋아진 게 아니라 꼭 크기만 큰 모델이 답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KT가 한국어 능력 강화한 믿음 2.0, 이것도 오픈소스로 공개한 것도 국내 경쟁에 좀 불을 지피는 소식 같았어요. 정확히 보셨네요. 특히 그 비오3 같은 생성 AI가 이렇게 빨리 퍼진다는 건 이제 정말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컨텐츠 제작 도구를 손에 쥐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그 집단지능 개념, 이것도 개별 AI 성능 경쟁에서 좀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AI들이 더 효율적으로 협력해서 시너리를 낼까? 이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기술이 지금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빠른 발전, 그 이면에는 우리가 꼭 봐야 할 그림자도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기사 중에도 있었죠. 비오3로 만든 인종차별적인 영상이 틱톡 같은 데서 막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내용이요. 맞아요. 봤어요. 네. 기술의 힘이 강해질수록 이걸 잘못 사용했을 때 위험성도 같이 커지는 건 뭐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기술 자체는 그냥 도구일 뿐인데 결국 그걸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정말 책임감 있는 활용. 이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이런 문제 말고 또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 봐야 할까요? 그 기술의 속도를 사회가 어떻게 따라잡고 또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규제와의 줄다리기도 계속되고 있죠. 유럽연합, EU 같은 경우는 AI 법 시행을 예정대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네. 정작 유럽 기업들은 아이고 우리 경쟁력 떨어진다 이러면서 시행 좀 늦춰달라 요청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혁신이랑 통제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정말 딜레마네요. 정보 자체의 신뢰성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 출판사들이 구글 상대로 소송 건 것도 보셨죠? 이게 앞으로 계속될 논쟁의 시작일 뿐일 겁니다. 저작권 문제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사회적이고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능력, 여기에 대한 질문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챗 GPT나 코파일럿 같은 진짜 최첨단 AI들이 1970년대 구형 체스 게임이한테 졌다는 소식, 저 이거 보고 좀 충격받았거든요. 네네. 그 기사 있었죠. 심지어 자신감만 없었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다니, 이게 현재 AI가 가진 어떤 명확한 한계, 어쩌면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약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 AI가 특정 작업에는 뛰어나지만 범용적인 추론 능력이나 뭐랄까 상식적인 판단 같은 데서는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이지, 한쪽에서는 놀라운 혁신이 막 쏟아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부작용이나 한계가 드러나고, 또 그걸 둘러싸고 막 규제 논의가 치열하고, AI 분야가 얼마나 역동적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취자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가 AI 기술을 직접 만드는 개발자든 아니면 뭐 그 기술이 바꾸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이든 이 빛과 그림자를 좀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술 발전을 와 대단하다 하고 따라가는 걸 넘어서서요. 그 방향이나 속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또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겁니다. 네, 오늘 AI 타임스 기사들을 통해서 정말 빠르게 진화하는 AI 기술의 최전선, 그리고 그 이면의 과제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휴, 변화의 속도가 정말 현기증 날 정도네요. 그렇습니다. 기술은 아마 계속 발전하겠죠. 하지만 그 기술이 우리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을지는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기술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합의가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가 이제 정말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지금 기술 발전의 속도에 발맞추기 위해서 개인으로서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로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흥미로운 자료와 깊이 있는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